다른 과목은 어때요? 잘 돼요? 묻지 마? 네? 그쵸. 많죠. 정말 이거 종특인 것 같아요. 문제를 좀 일관성이 없게 낸다고 해야 되나? 지문 출처를 대충 이제 뭐 나야 뭐 이걸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찾아봐야 되니까 봤는데 뉴수능 스타트 플러스 수능이라고 하더니 정말로 뒷부분에 수능을 몰아주셨네? 뒤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21번 지문부터 한번 봅시다. 오케이. 준비됐죠? 시작할게요. In psychology, 뭐 심리학에서 association are relationship between conceptual entities라고 합니다. association, 관련 짓는 거라는 거죠. 관련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라는 이야기죠. 연관이라는 거는 관련입니다. between conceptual entity라고 하는데 conceptual이라는 건 개념적인 실체, 뭐 독립체들에 대해서 관계를 짓는 관계라는 것이 이제 연관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conceptual entity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actual한 걸까 아니면은 conceptual한 거의 차이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association. 이것은 conceptual entity라고 하는데 개념적인 것에 대한 개념적 실체들의 관계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개념이란 얘기는 실질적으로 존재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거냐 그 질문이었는데 컨셉이라는 얘기는 우리 뭐 컨셉을 잡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실질은 아니잖아. 그럼 이거는 어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는 생각에 있어서 관련이란 연관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thinking이에요. 실질적인 거 생각에 관련한 겁니다. 생각과 관련이 된 것이고 이거를 굳이 왜 잡고 있느냐 실질적인 것 이상의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They are used as a way of revealing concealed symbols of our unconsciousness. 자, 그러면 associations이라는 것이 사용되어집니다. 무엇으로서? 어떠한 수단, revealing concealed symbol. 숨겨진 어떤 상징을 보여주는 수단으로서 쓰인다는 얘기죠. of our unconsciousness. 우리의 무의식에서의 숨겨진 상징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무의식의 무의식적인 상징을 보여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따라서 우리 지금 여기서 무의식적인 상징이니까 실질적인 연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실체적인 연관성. 실체적 관련성과는 뭐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넘어가 보자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뭐 질문은 좀 더 해결이 될 겁니다만은 We have seen that association. 이러한 연관이라는 것을, 연상이라는 것을 can be created when two stimuli appear together, as it happened to Pavlov's dogs. 우리는 봐왔다라고 합니다. 볼 수 있어요. 봤어요. 이러한 연상, 관련이라는 것을. 근데 이게 만들어졌어. when 두 개의 자극이라는 것이 appear together, 함께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stimul이라는 것은 지금 파란색으로 색깔을 다르게 해놨는데 왜 다르게 했냐면 이거는 컨셉이 아니라 액츄얼이한 거예요. 실질적이라는 이야기죠. 생각적인 자극이 있지만 실질적인 자극. 액츄얼한 자극이 함께 나타났을 때 as it happened to Pavlov's dogs. 파블로프의 개 같은 그런 것들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자, 파블로프의 개. 어떤 이야기죠? 어떤 내용이죠? 그쵸. 그쵸. 그러면 여기서 어떠한 연상, 그리고 관련시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개념입니까? 밥과 종을 연관시킨다는 거죠. 밥, 종치기. 이거를 연관시킨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개념적인 엔티티는 엔티티라는 건 밥과 종칙이잖아, 지금. 실체라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 두 개가 그럼 관련이 생깁니까? 라는 거지. 사실 크게 관련이 없지만 이거를 생각과 관련 지어서 이거를 연상을 시켜버린다는 이야기죠. 묶어버렸다는 얘기죠. 개념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묶었다는 이야기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머릿속에서 연관. 생각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예시로서 바로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실체적인 것과 관련성은 있네요. 그죠? 실질적인 거를 가지고 관련을 시켜버리니까. 근데, 자, 여기 첫 번째까지 봤을 때 이거는 밥과 종이라는 건 사실 유사성이 있을까? 유사성이 딱히 없는 걸 우리가 어거지로 연관을 시킨 거죠. 그러면 얘는 유사성이 없습니다. 유사성이 없는 거를 연관시켜갖고 어떻게 닮게 만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관련시킨다. 그래서 another way, 다른 방법을 이야기했을 때는 앞에 나온 유사성이 없는 것이 아닌 다른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바로 주고 있습니다. We create associations is by their resemblance. 우리가 연상이라는 것을, 관련성이라는 것을 만든다는 것은, 연상을 시키는 것은 is by their resemblance. 닮음을 가지고 만든다는 이야기죠. 유사성을 가지고. If we met someone new. 다시 또 한번 실질적인 액츄얼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건 사실적인 거죠. 머릿속에서 만난다라는 걸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전혀 없겠죠. 실질 사실입니다. 자, 그럼 EX2. 누군가를 만났어. 새 사람을 만났어. 새로운 사람 만남. Unconsciously, the first thing. 무의식적으로 첫 번째 것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첫 번째, we do. 우리가 하는 첫 번째 것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is look for any similarity. 유사성을 찾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The brain tries to map a stimulus. brain, 뇌가 tries to map a stimulus. map이라는 건 우리는 지도라고 알고 있지만, 이제 동사로 쓰이면 뭐 지도를 그리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냥 여기서는 자극에 대한 지도를 그리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자극을 지도를 그린다? 지도란 건 길을 알려주는 거잖아. 패스잖아. 패스를 알려주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자극을 연관시키려고 한다지. 자극을 그려서 연관시키려고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in this case, 이런 경우에 the new person. 아까 앞에 나온 새 사람, 새로운 자극, 액츄얼한 자극은 by using already established neural structures. And in so doing, memories or people join together in our mind라고 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러면 뇌가 어떤 자극을 계속해서 그리려고 해, 연관시키려고 해요. 패스를 만들려고 해.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새로운 사람을 이미 만들어진 neural structure, 신경전 구조를 by using, 이용함으로써,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억과 혹은 사람이라는 것들이 join together, 합쳐집니다. in our mind, 우리 머릿속에서. 자,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유사성을 찾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유사성의 대상은 already established neural structure라고 하지만 여기서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신경적인 구조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봤던 사람의 유사성을 찾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새로운 사람을 가지고 유사성을 처음 보자마자 유사성을 찾을 수는 없으니까 이미 봤던 사람 간의 유사성을 찾는다는 이야기가 좀 숨겨져 있겠죠. 기존에 아는 사람, 기존에 아는 사람과 연관을 짓는다. 하지만 이 둘은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을까? 여전히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서만.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만 연관이 되어 있는 건 같은 이야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기억이라든지 사람이 우리 머릿속에서 합쳐진다. 하나가 되어진다. 섞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실제로 굉장히 많지 않나요? 뭔가 누군가를 처음 봤을 때, 뭐 초면일 때 그걸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다 기억할 수 있을까? 기억을 쉽게 하는 방법.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이제 안 나와 있지만. 뭐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뭐 이제 고3이 되었고, 곧 고3이 될 거지만, 아직 안 됐지만, 곧 고3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3에 맞춰서, 뭐 우리 학원에서야 뭐 지훈쌤 확정인 것 같으니까, 그죠?
뭐 다른 학원으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학원으로 해볼게요. 수학 학원을 갔는데 고3 학생이 새로 오셨어. 근데 얼굴 천재 차은우 씨를 닮았어. 원래 같았으면은 예를 들어 그냥 나같이 그냥 노멀하게 혹은 뭐 노멀보다 좀 못생긴 사람이 들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넘어갈 텐데 수학생을 딱 보는 순간 차은우 씨랑 싱크로가 99%야. 얼굴 천재야.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선생님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연예인 해도 될 것 같아. 기억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쉽다는 이야기죠. 아닌가? 차은우 씨를 모르면은 뭐 어려울 수 있겠지만 미안합니다. 혹시 몰라요? 알죠? 네. 계속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연관시키는 건 우리는 기억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관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Something similar happens to the protagonist of Spellbound. protagonist가 이제 굳이 잘 안 쓰는 말인데 굳이 한번 써봤습니다. 주인공이란 뜻이죠. 뭔가 비슷한 게 발생한대요. 그럼 여기서 또 다시 또 similar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Another, similar, 전부 다 소재가 갈려지고 있다는 얘기죠. 같은 내용을 좀 더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예시를 들어서 나타내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럼 EX3. 뭔가 비슷한 것이 발생합니다. Spellbound 주인공, 그리고 1945 Psychological Mystery Thriller film directed by Alfred Hitchcock. 이 양반이 항상 문제입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이로 굉장히 유명하신 감독님인데 예술 영화의 끝판왕이십니다. 뭔가 되게 복잡한 거, 어려운 거. 옛날에 대학 때 막 뭐였더라? 영화의 이해였나 뭐였나가 이제 교양이라 날먹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한 학기 내내 한 학기 수업의 50%가 히치콕 아저씨 영화를 보고 감상평 쓰는 거였어요. 죽는 줄 알았어. 뭐 미장센이 카메라 구도에 따라서 뭔가 뭐 보여진 게 달랐는데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 아무튼 EX3은 영화입니다. 영화 주인공.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 in his childhood, a traumatic event occurs. 이러한 경우, 이 영화에서 his childhood, 뭐 주인공이 되겠죠. 히치콕 아닙니다. 히치콕이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게 아니라 주인공께서 어린 시절에 a traumatic 이벤트가 발생했대요. 우리 트라우마, 이제 정신적 외상이라고 이제 녹색창에 검색하면 나오겠죠?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나요? 미안합니다. 트라우마라는 게 정신적 외상이라는 건데 그냥 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정도로 간략하게 좀 봅시다. 일단은 트라우마틱 이벤트가 뭔가 되게 정신적으로 아픈 사건이 발생했어. 그리고 it involves offense that is perfectly outlined by vertical lines. 그리고 이시 나타내는 거, 이 트라우마틱한 이벤트라는 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울타리를. 자, 그러면 어떤 울타리인데 that is perfectly outlined by vertical lines. 그게 완벽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vertical line에 의해서. 자, 그러면 어떠한 선과 vertical한 선과 수직선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펜스가. 펜스는 그러면 영화 내용에서 봤을 때 액츄얼한 게 되겠죠. 트라우마틱하다는 거는 정신적인 거고. 트라우마라는 건 정신적 외상이라니까 마음속에 있는 거야. 우리 계속 마음속에 있는 거랑 이제 실질이랑 연관을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걔가 어른인 and as an adult, 어른이 되었을 때 whenever he sees parallel lines, 평행선이란 거를 보면은 he always senses a tragic memory. 자, 그럼 영화 주인공이 겪은 것은 트라우마를 겪었는데 울타리와 관련된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울타리라 쓰고 선 관련 트라우마. 이거를 무엇이랑 연결시키니까? 패러럴 라인, 평행선만 보면은 얘가 이거를 평행선만 보면은 he always senses a tragic memory. 옛날의 그 트라우마를 느낀다. 그러면은 선만 보면은 연결시킨다.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트라우마라는 것을 패러럴 라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관시켜서 떠올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the lines were forever associated with the painful event. 선이라는 것들이 영원히 연관되어져 있을 거, 관련되어져 있을 겁니다. painful한 이벤트랑 트라우마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1, 2, 3번의 예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개념, 이제 처음에 이제 가지고 있는 소재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association, 뭐 연상, 관련성, 관련화, 뭐 연상 정도로 봅시다.
연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상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뭔가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아니라 무의식적인 상징, 생각과 관련이 되었다는 이해가 되겠죠. 어떤 생각에서의 어떤 다른 것을 떠오르는 연상이라는 말 그 자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예시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 연상을 시켜갖고 뭔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냈죠. 종이 치면은 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사람, 실질적인 사람들인데 그 둘 간에 물리적인 유사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유사성이라는 건 사실 마음속에 있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얼굴 천재 차은호 씨의 싱크로 99.9%인 수학 선생님이겠지만 네가 봤을 때는 차은호 씨가 아니라 뭐 비슷한 이름의 뭔가 못생긴 사람이 떠오르지 않나요? 아무튼 그냥 다른 사람과 안 닮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연관을 시킨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자 그럼 이거는 간략하게 해서 개념과 개념 뭐 서로 관련 없는 것들을 연관을 시킨 거죠. 관련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관련성이 있는 거죠. 물리적인 관련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거는 물리적인 관련성은 있는데 그 두 개를 실질적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관련성을 통해서 뭔가 생각적인 트라우마, 정신적 외상을 떠올린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주제는 뭐 여기 써있죠. 유사성을 통해서 뭔가 연상을 하는 방법, 연상을 만들어내는 방법 정도라고 써있죠. 여기서 이제 유사성이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파블로프에게도 유사성, 조건화, 컨디셔널 한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뭐 맞겠죠 뭐. 계속해서 반복을 돼갖고 어거지로 유사성을 만들어준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role of the role of science can sometimes be overstated. 과학의 역할이라는 것이 가끔씩은 be overstated, 과장되어집니다. With its exponent slipping into scientism. 그리고 with 이하에서 with 분사구문이거든요. 여기 지금 with 분사구문이라 봐도 되고 뭐 혹은 그냥 with 플러스 어떤 전치사 구라고 봐도 되는데 우리 with 분사구문에서 얘기했을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부대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부대 상황이 뭐죠? with 분사구문이라는 말을 혹시 처음 들어? 난 알 거라고 생각해서. 응? 그쵸. with 분사구문을 배웠고 옆에 이제 책들 보면 모든 책에 전부 다 옆에 괄호치고 부대 상황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with라는 건 뭐뭐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분사구문은 두 개가 연관지어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때 쓰는 거죠. 근데 with 분사구문 여기서 with라는 것을 부대 상황이라는 것은 좀 국어적으로 이해하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배경 상황 정도로 보면 돼요. 배경. 앞문장이랑 뭐 사실은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봐도 될 것 같지만 여기서는 배경입니다. 그럼 어떠한 배경? 그것의 exponent, advocate, 옹호자들이 되겠죠. 주창자라는 뜻이에요. exponent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slipping into scientism, 과학주의, 뭐 과학 만능주의 정도로 일단 의역을 하고 있죠. 과학 만능주의로 slip into, 미끄러져 간다, 빨려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이게 지금 과장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의 역할이라는 게 과장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 만능주의로 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소재. 과학 만능주의는 과학의 역할이 과장되어 있습니다.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과학의 역할이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과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과학 만능주의, 사이언티즘이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정의를 한번 내려야겠죠. is the view. 어떠한 관점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that 이하에서 scientific description of reality is the only truth there is. 과학적 묘사, 현실에 대한 과학적 묘사만이 유일한 진실이라는 겁니다. 뭐 that there is거든요.
대 지어놨죠. 그냥 목적격을 앞에 그대로 빼놓은 거라서. 존재하는 현실에 대한 과학적 묘사만이 유일한 진실이라는 얘기죠. 그곳에 있는. 그러면은 과학 만능주의를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합니다. 과학만이 진실이다라는 이야기죠. 과학만이 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볼게요. With the advance of science, 과학의 발전과 함께 there has been a tendency to slip into scientism. 아까 앞 내용 그대로 나오고 있네요. 과학의 발전을 하다 보니까는 과대평가가 되어서 과학 만능주의로 미끄러져 가는, 과학 만능주의로 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And 그리고 assume that any factual claim can be authenticated if and only if the term scientific can correctly be ascribed to it. 문장이 굉장히 좀 길죠? 좀 잘라가면서 볼게요. 자, 그럼 과학의 발전과 함께 과학 만능주의로 가는 어떤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assume that, 그리고 추정합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을 하게 되는 거죠. that factual claim, fact라는 건 이제 factual이라는 거는 이제 실질적인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실질적인 주장, 어떠한 사실적인 주장, 사실일 수 있는 굉장한 주장들이 can be authenticated. authentic이란 건 진짜라는 뜻이죠. 혹은 확인된, 정품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어떠한 주장이잖아요, 여기서의. 클레임이잖아요. 클레임이란 건 사실이 일단 아닌 겁니다. 사실일 가능성이 높죠. factual하지만. 자, 그러면은 사실적인 주장도 확인돼야지 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if and only if. 학교에서 이거 어떻게 들었나요? if and only if 잘 안 쓰는 표현이라. 그쵸? if and only if. 간단하게 이제 뭐 옆에 여기 지금 해석상으로 나와 있는 거는 경우에, 그리고 오직 그런 경우에만 써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아닌가? 저는 이렇게만 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냐면요,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필요충분 조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요. 필요 조건이 뭐고 충분 조건이 뭐죠? 필요 조건이 뭐고 충분 조건이 뭐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큰일 났다. 이거는 영어적으로 큰일 난 건 아니고 수학적으로 큰일 났는데 말로 할게요. 충분 조건은 A이면 B가 성립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사람이면은 뭐 한국 사람이면은 고등학교를 나와야 된다. 모든 사람은 고등학교를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여기서 그러면 사람이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은 조건이죠. 그럼 고등학교를 나와야 된다는 게 결과값이고, 이게 충분 조건이죠. 필요 조건은 반대의 얘기죠. 고등학교를 나오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이어야 된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 예를 들어 뭐 다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발고 학생이면은 혜림이가 있을 수 있다면 맞죠. 그쵸? 당신은 정발고 학생이잖아. 내가 여태까지 혹시 한 달 동안 학교를 잘못 알고 있었나요? 맞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혜림이는 무조건 정발고 학생인가? 뭐 지금은 그렇지만 아닐 때도 있었잖아요. 중학교도 있고 뭐 나중에 언제까지 그렇진 않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필요 충분 조건은 두 개가 다 가능한 거죠. 두 개가 서로 다 항상 같은 경우를 일치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 오직 그럴 때에만 이 정도로 뭐 보면 되겠습니다. The term scientific can correctly be ascribed to it. 자, 그러면은 the term 어떠한 말입니다. 과학적이라는 말이 can correctly 정확하게 be ascribed to it. 그것에 속해질 때만. 자, 그러면은 어떤 사실이 가능성일 수가 굉장히 높은 주장이라는 것이 authenticized 확인되어질 수 있습니다. 입증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과학적인 것 안에만 포함이 될 때에만. 괜찮아요? 아니, 근데 반응을 체크하기 힘들어서. 어떠한 내용이, 그러니까 과학적인 내용이어야 하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야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경우에만
그것은 과학적으로 옳다, 팩트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클레임이 팩트로 바뀐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필요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과학에 그러면 종특이라는 것을 도대체 하나 알아야 돼. 사전 이제 추가 알파적인 지식으로 많이 나오는 소재 중에 하나예요. 보통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과학의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학적이다, 혹은 뭐 과학 만능주의가 됐건 뭐가 됐건 과학적이다라는 말을 했을 때는 항상 무차별성이 있어요. 누가 해도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야. 내가 문제를 문제를 푸는 거는 사실 주관적인 영역인 거고, 내가 날 수 없다. 그럼 사람이 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나도 날 수 없고 너도 날 수 없고 다 날 수 없다는 얘기가 나는 거예요. 무차별적이어야 됩니다. 혹은 어떤 실험을 한다 했을 때 내가 하고 네가 하고 누가 하고 아무거나 해도 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반복성이요. 그 결과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은 조건이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뭐 일관성인데 반복성과 좀 겹치니까, 자, 그러면은 과학의 특성으로서 무차별과 반복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럼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실에 입각한 주장이라는 것이 과학으로서 이런 과학 만능주의에서 과학 만능주의를 이끌어지려면은 이것은 항상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시대와 혹은 누가 행위자가 상관없이 전부 다 똑같은 주장만이 전부 다 과학으로서 입증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the consequence, 결과값은 is that non-scientific approaches to reality. 결과는 무엇과 같아요? 비과학적인 접근들이야. 현실에 대한 비과학적인 접근들. And that can include. 그리고 이 비과학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포함합니다. 예술, 종교, 그리고 개인적, 감성적인, 그리고 value-laden ways of encountering the world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술, 종교, 개인적, 감성적, 그리고 가치 판단적인 방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non-scientific 지금 그럼 어떤 거죠? 비과학인 것? 앞에 것과 상반되는 거죠. 예술이라고 하는데, 예술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같은 감정을 느끼면 예술인가요, 그것이? 모든 사람이 같은 값을 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종교. 어떤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은 그 종교가 가르치고 있는, 주장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받아들일 겁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종교는 그 종교를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계속해 나오고 있어요. 무차별성이 없어요. 누구나 다 같아야 되는데 무차별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비과학적이라는 것은. 그리고 개인적인 거. 말 그대로 개인적이니까 무차별이라는 게 아니라 차별적인 거죠. 사람마다. 그리고 정서적인 겁니다. 반복성이 없죠. 정서적인 느낌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은 오늘은 한번 떡볶이가 먹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일도 그럴까? 어제도 그랬을까? 너는 항상 이 시간이 되면 떡볶이가 먹고 싶을까? 그럴 리가 없잖아. 아닌가? 맞아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가치 판단적인 방법이라는 이야기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이게. of encountering the world. encountering the world. 세상을 마주할 때 뭔가 상대적인 거, 그때그때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과학적이라는 거는. may become labeled as merely subjective. 이런 것들이 become labeled. 판단되어질 겁니다. 라벨 붙여질 겁니다. 분류될 겁니다. 단순하게 그저 subjective,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and therefore of little accounts. 어카운트가 여기서는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죠. 어카운트는 우리는 세다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important, 중요하다로 쓰이고 있죠. 그리고 중요할 거예요. 중요하지, little account, 중요하지 않게 될 거란 이야기가 되겠죠. In terms of describing the way the world is. 세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비과학적인 방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될 거란 이야기죠. 과학 만능주의에서. 자, 근데 세상이 항상 그랬나요? 지문 외적인 질문. 그러니까 지문에서 전제하고 있는 배경 지식적인 질문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건 과학일까요? 아니면 과학적이지 않은 걸까요?
그쵸? 자, 그러면 비과학의 특성은 차별적이고 일회성이라고 하면 그냥 이거 두 개만 대립해서 적어볼게요. 그리고 이게 세상을 기술하는 방법에서 중요하지 않다. 세상에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적어볼게요. 세상에서 안 중요함. 이게 지금 나타내는 게 과학만능주의가 가져오는 비과학적 특성에 대한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것은 현실은 비과학적인 게 더 중요합니다. 특성도 중요함. 종교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뭐 무종교이긴 하지만 종교가 없었다면 세상은 이렇게까지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술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뭐 세상이 이렇게까지 발전하지 않았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빨간색으로 했더니 잘못 칠했네. 이게 파란색에서 안 보여버리네. 자, 제가 뭐라고 적어놨을까요? The Philosophy of Science라고 적어놨죠. 과학 철학입니다. 철학이라는 말에서부터 글러먹었어요. 필로소피에서부터. 철학은 과학적인 겁니까? 비과학적인 겁니까? 비과학적이죠. 철학은 답이 없는 거잖아. 문과잖아. 문과, 문사철 답이 없다. 문사철에 철학과가 포함되잖아요. 답이 없는 겁니다. 과학 철학이라는 것은 seek to avoid crude scientism. 자, 그럼 결론적인 부분이 되겠죠. 주장입니다. 이게 지금 과학주의라는 게 별로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실과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과학 철학은 얘는 seek to avoid crude scientism. 이런 crude한 뭔가 좀 조잡한 완성되지 않은 거친 조잡한 과학 만능주의를 avoid하고 and get a balanced view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of what the scientific method가 나타나는 건 과학적인 방법,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and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and cannot achieve 얘네들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는 비과학적인 방법이라는 얘기죠. 과학적인 방법이 할 수 없는 거 can and scientific method cannot achieve 얻을 수 없는 건 비과학적인 특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과학 철학이라는 것은 과학 플러스 비과학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서 과학 만능주의라는 걸로 빠지기가 굉장히 사람들은 쉬운데 그러지 말아라. 그거는 현실을 정확하게 다 묘사하지는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비과학적인 특성도 분명히 현실에선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글을 보면은 이제 타입별로 보면은 첫 번째 주제 파트에서는 과학 만능주의에 대해서 이제 소재를 정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떠한 것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계를 나타냅니다. 비과학적인 특성이라는 게 여기서 이 글의 소재인 과학 만능주의의 한계를 나타내는 거죠. 괄호치고 사실 설명은 안 돼 있었지. 예술이 어떻다라는 이야기는 설명이 안 돼 있지만 이게 너희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를 전제로 준 글이라는 이야기죠. 왜 그러느냐? 이게 여기 옆에 써 있지만 수능이잖아. 수능에서 수능 영어라는 게 절대 수능만 보지 영어적 지식만 보지 않는다는 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비문학이잖아요. 온갖 상식을 다 동원해서 온갖 배경지식을 다 동원해서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잘못 쓰면 틀려야겠지만 배경지식을. 그래서 해결책으로서 과학 철학, 과학과 비과학을 뭐 적절히 잘 조화시켜서 써야 된다라는 결론 정도로 뽑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부터 빨간색 안 써야지. 하나도 안 보이네. 난 무슨 생각으로 빨간색을 쓴 거지? 좀 이따가 잠깐 쉬면서 이거 어떤 색으로 해야지 보이는지 체크 한번 해봐야겠네요. 예. 뭐가 있는지도 몰랐죠. 망했어요. 아니, 뭔가 파란색이니까 이게 지금 노란색과 파란색을 쓰고 있잖아. 근데 다른 색을 굳이 이거를 다른 색으로 쓰고 싶단 말이에요. 뭔가 주제의 키워드적인 해결책인 부분을 떠오르는 게 그래서 빨간색을 썼는데 하나도 안 보이네? 막 주황색 이런 거는 이거랑 비슷하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화소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녹색의 보색이 혹시 뭐예요?
미안해, 이런 건 미대 준비생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과생이 물어봐갖고 좀 망했어요. 보면서 얘기할게요. 이거는 나도 뭘 읽을 수가 없어 지금. 아무튼 23번 굉장히 좀 쉽습니다. 쉬운 이유는 이게 40번 문제 요약문에 쓰이는 지문이기 때문입니다. When you drive to work, 네가 일하러 갈 때, 운전해서 일하러 갈 때가 정도가 되겠죠? You don't notice the traffic light. 교통신호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대요. 이거 그냥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슬프게도 혜림양께서는 운전을 혹시 할 줄 알아요? 받아들이세요 그냥. 뭐 내 입장에서는 되게 맞거든요. 정신없이 운전을 하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뭔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but 우리는 제대로 여기에 대해 대응을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You know, some parts of your mind, 네 마음속의 일부분이 was attending to them. 그것들을 신경 쓰고 있었어요. 그것들을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어. 신경을 쓰고 있었어. Along with, 함께, other road users. 그쵸. 길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 옆에서 끼어들면 피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야? 막아버릴 거야? 운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양보 운전. 교과서적인 이야기. And the speed limit, 속도 제한. But you often cannot specifically remember doing so. 그렇게 한 것을 doing so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노티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 신경 쓰면서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너는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소재를 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볼게요. 운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잘한다 정도로 적어 놓을게요. 별 생각 없이 잘한다. 뭐 비슷한 걸로 자전거는 타실 줄 아시죠 혹시? 자전거.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인가요? 뭐 자전거를 못한다 손 치고 그러면 그렇구나. 자전거를 못한다 손 치면 그럼 어떤 게 있어야 될까? 자, 우리 어쨌든 카톡 메시지 이런 거 보내실 때 있잖아. 카톡은 하시죠? 카톡 메시지 할 때 어른들과 우리의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보다 한참 더 어르신들과 저희 아버지뻘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카톡을 보낼 때 자판을 일일이 보면서 누르잖아. 아닌가요? 저희 아버지는 그러셔서. 근데 혜림 양 혹시 자판 일일이 다 보면서 누르고 계시나요? 그 일일이 다 의식을 하면서 내가 이응을 했으니까 야라고 하고 싶으면 이응을 여기다 찾아서 누르고 그 다음에 아이폰이에요? 혹시 갤럭시예요? 갤럭시요? 뭐 키보드 자판 이상한 거 안 쓰죠? 특이한 거. 그러면은 야라는 말을 보내고 싶으면은 이응을 찾아서 누르고 이를 찾아서 누른 다음에 자, 점 2개를 눌러야지. 점 2개가 어디 있지? 이거 다 의식하고 계시나요? 그냥 보낼 수 있지 않나? 아니 그냥 개인의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뭔가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예시를 좀 들고 싶었어요. 컴퓨터 자판 칠 때 일일이 이거 누르면서 확인하면서 보내나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칠 수 있나요? 그래요? 미안합니다. 그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뭔가 올해 초에 강의할 때 막 인공지능이 치팅을 한다는 얘기 했을 때 야 게임 이랬는데 저 게임 안 하는데요. 지금 되게 그 느낌이 지금 강하게 되는데 되게 기계치구나. 그렇구나. 되게 당황스럽네.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손톱을 이제 되게 물어뜯거나 뭐 잡아뜯는 습관이 있으신 것 같아. 손톱 항상 의식적으로 이거 잡아뜯는 거 아니잖아. 무의식적으로 잡아뜯는 거잖아. 그런 얘기 정도로 그냥 받아들입시다. 미안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오늘 당황스럽다. 오늘 어렵다. 이거 빠르게 잡고 넘어가려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줄은. 한번 볼게요. In one study read by Harvard researcher Wendy Wood. 어떤 한 연구가 있었는데 이끌어짐 당했습니다. 행동 연구자 웬디 우드라는 사람이 한 연구라는 얘기가 되겠죠.
Participants, 참가자들은 reported exactly this vagueness. 보고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하게 이 모호함에 대해서 vagueness about their habitual behavior. 행동, 습관적 행동의 모호성이라는 것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이것을 우리는 3번 문장에서 재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다? 습관이다. 습관적 행동이다. 그리고 습관이라는 것은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한다. 다 기억하지 못한다. 라는 얘기가 앞에 있었죠. 자, 그럼 습관적 행동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계속 봅시다. While they were hanging out, watching TV, or brushing their teeth. 자, 그럼 they were hangout이죠? hanging out. hang이라는 거는 걸다는 뜻이잖아. hang on. 걸다는 뜻이잖아요. hanging out은 그러면은 그냥 뭐 노는 거죠? 한가롭게 이제 뒹굴뒹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hanging out, 놀거나 TV를 보거나 혹은 이를 닦을 때 they report, 걔들이 보고 있어요. thinking about what they were doing. 생각을 하는 거야. 걔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한다는 것은 only 40% of the time. 40%밖에 안 된다. 자, 그러면 습관적인 뭐 그냥 일상 활동 정도로 우리 한번 적어 볼게요. 예시, 연구. 일상 활동에서 걔들이 뭐를 하는지 생각하면서 하는 거는 40%밖에 안 된다. 의식적인 활동은 40%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의식적 활동은 4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60은? 60%는 습관이라는 얘기죠. 습관이고 무의식의 영역. 무의식의 영역이자 이거는 기억 못함. 40% doing only 40%는 얘기니까.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 과연 나쁜 것이냐? It is one of the major benefits of a habit. 장점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근데 이것이 장점이에요. 단점이 아닙니다. 기억을 못하는 게. 주된 이득이라는 benefit이라고 하니까요. It allows us to zone out. zone out이라는 건, zone이라는 거는 지역이라는 뜻도 있지만 집중, 포커스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근데 포커스를 아웃하게 해준다. 멍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포커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allow A to B, 우리에게 가능하게 합니다. and 그리고 think about something else. allow us to zone out and to think about something else. 다른 거를 생각할 수 있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개념을 지금 구분 지어놨거든요. 색깔로, 역시나. 의식하지 못하고 지금 습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습관의 속성이에요. 습관은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호한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습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Thinking about something else. 다른 거를 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대요. Like planning a trip on the weekend. 주말에 어디로 여행 가지?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든답니다. 그리고 habit, allow unconscious part of our mind, conscious part of mind to wander. 습관이 또한 허용해 줍니다. 우리 마음속의 의식적인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thinking을 생각하면 되겠죠. thinking to wander, thinking이 to wander 하게끔, 돌아다니게끔. 자, 그럼 돌아다닌다라는 얘기는 어떤 겁니까? 자, 이제 돌아다닐 때 이거 방황하다의 의미를 더 많이 쓰잖아요. 그럼 옆길로 빗나가게 하다라고 이제 적혀놨는데 방황하게 하는 거예요. 뭐에서 방황하게 뭘 방황하게 만드냐? 뒤에 내용으로 봐야죠. While our unconscious get on with those tedious, repetitious behaviors. 우리의 무의식이 get on with, 계속하게 하는 겁니다. 지속하는 겁니다. 이러한 지루하고 반복적인 행동을 할 때 우리 의식적인 부분은 돌아다니게 한다. 다른 생각을 하게 한다. 벗어나게 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Habits help protect us from decision fatigue. 습관이라는 것은 또한, 습관은 도와요. help protect us from decision fatigue. 결정 피로로부터 우리를 보여준다.
자, 그러면 장점이고, 왜 장점이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일을,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 일을 할 때, 다른 생각을 하게 해준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었고, 또한 habit이라는 게 도움이 되는 거는 결정에 대한, 결정의 피로로부터 우리를 막아준다. 결정을 하는 건 피곤한 일입니다. 조는 거예요, 혹시? 아, 이러길래 조는 줄 알고. 자, 그러면 결정 피로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The fact that the mere act of making decisions depletes our mental energy.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일단 사소한 행동들조차도, 단순한 행동들조차도 depletes, 고갈시킵니다.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결정은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고갈시킨다는 이야기죠. 선택은 원래 힘들다니까? 고민하게 되잖아. 고민은 힘든 작업이다라는 이야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장점 1번은 다른 생각을 해주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우리의 정신 소모를 고갈시키는 것을 막아준다는 얘기죠. 멘탈을. Whatever can be done automatically frees up our processing power for other thoughts. 자, 그럼 무엇이 되었가는 can be done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frees up,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의 processing power for other thoughts.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진행해 나갈 수 있는 힘에 대해서 힘을 자유롭게 해준다. 다른 걸 할 수 있게 해준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한 문장. 안 보여서. 그래서 결론적인 내용이에요. Habitual behaviors help us to reserve mental energy for conscious thoughts. 자, 그러면 습관적인 행동은 의식적인 사고를 위해서 정신적 에너지를 비축하게 한다라고 하죠. 다른 생각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게 다른 생각이라는 거는 결정이라는 거는 사실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죠. 의식은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죠. 의식적 행동, 힘듦.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행동하다는 거 혹시 뭔가 해본 적 있나요? 이제 이거 하고 잠깐 쉴 건데, 쉬는 동안 잠깐 이제 의식적인 행동이 얼마나 힘든지를, 간단하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당신이 들숨 날숨을 한번 의식적으로 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는 우리 오토매티컬리하게 숨 쉬고 있잖아. 아무 생각 없잖아. 근데 이거 의식하는 순간 뭔가 딴 거 못해. 되게 머릿속이 번잡해집니다. 아, 내가 그래서 언제 숨을 마시고 언제 숨을 뱉어야 되지? 지금 이 생각이 지금 막 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강의를 할 때도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 된다. 어디에서 끊어야 된다. 이런 걸 의식적으로 행동하면은 힘들다는 이야기죠.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과 떠드는 건 2시간, 3시간 떠들 수 있지만. 마찬가지 아닐까? 문제를 풀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어를 외우고 쳐다보고 있으면 시간 금방금방 가고 사실 그냥 멍 때리잖아. 근데 의식적으로 보면은 비록 잘 외워지겠지만 힘들잖아요. 멘탈을 디플레이트 한다는 거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행동이라는 게 우리가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해준다 정도로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4, 5, 6, 7 4개가 남았는데 잠깐 쉬었다가 짧게 쉬었다가 합시다.